조만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반넘게 해체됐고요. 계속 해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기반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해체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반을 잃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 대통령한테는.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출마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희상 때 유시민은 왜 아무 말 안 했을까? 지금 그걸 비판할 거면 저 때도 같이 비판했어야 했는데 저게 민주당 정신이 어긋났다고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그리고 저 때 지적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저 사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하는데 분들께서 한 달 넘게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서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어떤 김민석 후보의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치열했던 민주당원들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이건 비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누가 오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만한 우리가 주인인데 네가 뭐야 이 태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친노로 쭉 이어져 내려온 운동권을 주축으로 했던 그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뭐 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네. 거죠. 근데 이재명은 별개의 비주류 정치인인데 대통령을 일단은 만들어 놨지만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너를 대통령 만들어준 이 집권 진보연합 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막 깨부수고 있다. 아주 오만한 권력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근거가 있지 않겠어? 무슨 문제가 있는 거구나. 동화될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우선 유시민 작가께서 오만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요지의 얘기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물론 과거의 전당대회를 제가 그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없지만 이번 전당대회만큼 치열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원 분들께서 한 달 넘게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서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어떤 김민석 후보의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치열했던 민주당원들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이건 비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누가 오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만한 권력자라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전당대회 경쟁이 어떻게 벌어졌겠느냐. 그것도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였겠지. 어쨌든 민주당원들이 정말 치열하게 이 한 달 넘게 이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의미가 있었고 이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 날로 먹은 전당대회가 아니잖아요. 네. 너무너무 치열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이 해체되고 있고 정말 대통령이 오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민주당원들의 선택이 있어서 약간 비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네. 치열하고 간절하게 싸워서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좀 실어주자라는 선택을 했는데 그 수십만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그래서 윤석열과 다를 바 없다고 비교하는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한 말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모든 회의를 하고 언제 출근하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누구처럼 밤마다 술을 마시거나 출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부인이 문제가 많거나 뭐 기타 등등등 뭔가 사고를 외교를 나가서 사고를 치거나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그냥 대통령의 직업이었다는 거 말고는 제 눈에는 하나도 비슷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분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대통령이 오만하고 무슨
그러니까 민주정을 해체하려고 들고 뭐 등등 얘기하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근거를 그쵸.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2시간짜리를 다 들었는데 그 근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이 왜 당을 장악하려 하느냐. 네. 이건 왕정에서 나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데 저도 잠깐 의견을 얘기하면 네. 그 대통령 제도를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제를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당과 집권당과 대통령이 거의 뭐라 그럴까 힘 대 힘의 관계에서 대등하고 별개처럼 노는 그 모습을 한 번 시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요. 네. 그랬더니 정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집권당이 뭐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나 없이 치고 나와갖고 지지율 20%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 어떤 대통령제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많은 경우는 대통령이라는 정점을 축으로 두 개의 축, 내각이라는 하나의 축, 집권당이라는 하나의 축, 이 두 축이 대통령을 떠받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고 여기에 대한 견제나 비판은 야당에서 하는 몫인데 네. 집권당이 그런 견제라든가 뭐 비판을 해야 올바른 정당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여튼 어디서 그런 게 혼란스러우셨다. 존재했는지 네. 이해가 안 가서 네. 계속 그러는 건데 그다음에 심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유시민 씨가 이제 대통령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에 대한 공격은 아무래도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것 같은데 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을 간파해서 늘 그러는 것 같다. 그럼 저도 어느 순간 비교적 최근이지만 유시민 씨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됐는데 나는 청와대에서 그런 연락 받은 적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저는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는 예. 사실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냥 좋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싫어지는 데는 전 분명히 이유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공기가 이상하다라든지 그런 공기가 이상하면 그 공기를 이상하게 만든 원인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싫어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부 초기부터 어쨌든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비판하고 견제하고 흔드는 데 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절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어쨌든 유 작가님께서는 좀 거부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 좋아하는 것 아니 근데 보다는- 발언의 시차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네. 매불쇼에서 처음 초기에 했던 발언은 그거예요.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나한테 한 번도 문의한 적이 없다. 이 첫째예요. 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이 왜 나한테 안 물어봐?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네. 자신이 명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공직에 있지 않는 개인이 왜 나한테 안 물어봐라고 그 다음번 발언이 바로 지금처럼 대통령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했던 유시민 씨의 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최고위원 선거 1, 2, 3위를 비주류를 시킨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그런 불공정 경선 가운데에서도 비주류한테 46%를 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4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그거에.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지금 살려놓은 거거든요. 예, 얘기의 두 가지 맥락인데 이제 후반부부터 보자면 비주류에게 46%, 즉 정청래 표가 46% 나오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위대한 네. 이제 민주주의 정신이고 등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주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이제 따로 놀아야 되고 일어나 항의를 해야 되고 이걸로 시종일관 민주당 지지자 중에 정청래 지지자들에게 이제 격동을 시켜요. 당신들은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어. 대통령을 견제해야 돼. 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앞장서면 그러면 그 정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싶은데.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것도 진짜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론조사 표에 80표를 주는 게 맞는가? 1인 1표제에서. 제도의 문제도 상당히 있었던 네, 거죠. 거기에 선발 있어서 과정.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표본을 우리가 아직 투명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봐라. 이 민심이 당심을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어떻게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놀라웠고. 그 30%를 차지한 여론조사의 의혹이 있어서 김민석 대표가 이걸 지금 조사하겠다고 그쵸. 나섰어요. 네, TF를 또 구성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약간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다르게 해석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당이 이틀 만에 3일만 해도 달라지는 걸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당대표가 누구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윤혜 씨. 이재명 대통령의 직업을 누가 어디서 써야 된다면 직업이 뭘까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직업을 직업 분류상으로 하면. 대통령 어떻게 직업 분류해요? 최고의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대통령은 직함이고. 일 잘하는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뭐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 답정너로 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 문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행위가 아주 부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거중 조정을 하는 정치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컨대 여당을 장악하려고 든다. 이것도 대통령의 정치 행위예요. 거기서 불법적인 이제 당무개 찍어 누르고 뒷조사하고 이제 이런 거는 불법성을 갖고 있는데 네. 대통령은 아예 정치를 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가를 총체적으로 이끄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그분의 바람일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제 작가님께서 설명하신 거잖아요. 여당 대표를 왜 픽해서 맞습니다. 힘을 줬느냐 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당 지도부를 만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새 지도부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 민생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그냥 거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쌍둥이도 다르다. 근데 다른 점을 찾으면 왼수 되는 거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점을 보고 그 꼬투리를 잡으면 끝없이 그냥 분열로 가는 거고. 저 오윤혜 씨 얘기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는데요. 아니 이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을 보고 가면 이게 통합이 되는 건데 이 당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당과 청은 계속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데 갑자기 또 이 분열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알아서 지지자들이 걸러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면은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 친구들은 전당대회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제 친구 같은 사람들과도 공존해야 되는 이 세상에. 근데 그런 친구같이 네. 이 민주당에서 이뤄진 전당대회를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사람들도 네. 그냥 대통령이 나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의 감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못한다 문제다 이래버리면 정말 조금의 장점까지도 다 훼손되는데 그걸 소위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여권 내 혹은 민주 세력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면 네. 되는 굉장히 일도 안 되죠. 저는 최근에 백낙청 TV에서 예. 박진영 평론가님과 했었던 대담을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제가 왜 그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드디어 백낙청 선생님까지 알게 저는 되셨군요. 태어나서 사실 그분을 처음 뵀는데 정말 너무나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예. 비주류 그러니까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한 세력이 결국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혁명의 과정에서 사실 혁명적인 과정이잖아요. 이런 정보를 보지도 못했고 촛불혁명이 있었고 우리 응원봉이 있었고 윤석열이라는 정말 사회의 악을 물리치고 새롭게 정부가 탄생했는데 예. 그런 혁명의 과정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체되는 게 아니라 퇴행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촛불혁명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고 네. 그다음이 2차가 이제 빛의 혁명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는데 백낙장 선생 말씀은 지금 옮겨주신 대로 네. 퇴행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성격은 백낙장 선생님이 엄청나게 이제 좀 고결한 지식인인데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네. 촛불 세력 내에 반군이 등장해서 반군의 이제 움직임을 보인 거를 진압해서 빛의 혁명을 완수한 사건이 이번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민주당이 우리 거여서 감히 뉴 이재명 너네들이 뭔데 우리를 힘들게 해. 뭐 이런 싸움으로 막 갔었는데 사실은 정부를 지지하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런 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배척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비주류 그러니까 반군이라고까지 표현하신 거는 그만큼 1년 동안 정부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두 발을 잡고 예. 안 돼!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왜 근데 그런 모습을 보였냐고 생각되세요? 그게 이제 국가의 이익보다는 어떤 그들의 어쨌든 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백낙천 선생의 말씀은 우리가 주인인데 네가 뭐야 이 태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친노로 쭉 이어져 내려온 운동권을 주축으로 했던 그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뭐 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네. 거죠. 근데 이재명은 별개의 비주류 정치인인데 대통령을 일단은 만들어 놨지만 당신은 그냥 우리가 대충 얹혀준 사람이고 이 당과 이 정권의 주인은 우리야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시켜놨더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치고 일어났는데 그걸 진압했다라는 게 이제 백낙정 선생의 말씀인 거죠. 네.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큰 효능감을 주고 정말 민생의 진심인 대통령을 원하지 어떤 강한 지지자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무능한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절한 지식인이 더 무섭다. 국힘에서 약간 홍준표 같은 스탠스인가 싶더라고요. 그 밖에 나가가지고 막 당을 향해서 조지는 거잖아요. 연탄가스 바퀴벌레. 뭐 점점 막 워딩 세지고 네. 약간 비슷한 캐릭터 같은. 유시민 작가의 유적유 과거사를 파보잖아요. 자기 말을 계속 뒤집는 게 있어요. 좀 인상 깊었게 이번에 공화당 원리를 배반한 것이다 이러면서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출마했다. 문희상 의장 사건이 있었거든요. 문희상 의원이 당시에 초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2004년에 총선을 이제 과반 달성하고 2005년 넘어갈 때 비서실장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당 의장 지금으로 뭐 당 대표예요. 당 대표로 바로 꽂힙니다. 그러면 저 때 왜 유시민 작가는 가만히 있었지? 이때 이제 2005년이에요. 예. 열린우리당인데 이제 문희상 의원이 당시에 초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2004년에 총선을 이제 과반 달성하고 2005년 넘어갈 때 비서실장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당 의장 지금으로 뭐 당 대표예요. 당 대표로 바로 꽂힙니다. 내려보낸 거구나. 내려보냈죠. 일종의. 예. 아니, 선출했죠 당연히. 김민석 후보도 선출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저 기사 보면 노심이 담겼다. 노무현 대통령이 심경이 담긴 거다. 지금 명픽이라 하잖아요. 저건 노픽이에요. 노픽. 네. 그러니까 문희사 의장이 저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저 때 왜 유시민 작가는 가만히 있었지? 유 작가 의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걸 비판할 거면 저 때도 같이 비판했어야 당연하죠. 되는데, 같은 그리고 저 때는 오히려 좀 더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었거든. 예. 지금이야 어느 정도 아니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박근혜도 이정현 대표 옛날에 할 때 막 손들어주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네. 조금 관례화돼 있어요. 네. 옳든 그랬든 간에. 근데 저 때는 초창기라서 저게 만약에 민주당 정신에 어긋났다고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유 작가님 저 때 지적 안 했어요. 그리고 저 때 지적 못했다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야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이유가 뭐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때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저 때도 내가 비판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려서 못했던 것 같다. 나는 무조건 그 대리인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라도 좀 정정을 해야죠. 근데 말씀 안 하시죠. 이게 아니, 저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유적유 과거 사례를 파보잖아요. 자기 말을 계속 뒤집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이나 이거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의 지지층으로 지금 약간 공통 분모가 포섭돼 있거든요.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저 기사를 때리기 힘든 거 아닐까 하는 저의 의구심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저주 퍼붓고 뭐 필연적 실패니 아주 그냥 아작을 내듯이 하면서 자신의 그 기반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눈치를 좀 보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좀 든다. 억울하시면 여기 나와서 네, 얼마든지 질문이 열려있습니다. 네, 혹시 부르시면 저희 밤 11시에 올게요. 생방송으로. 네, 얼마든지 해명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 단어의 선택이라던가 뭐 왕정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예. 어제 사실 조금 좀 힘들었어요 듣기가. 예. 박 기자님 워딩으로 왔어요? 네, 저는 워딩으로. 네, 워딩 보서 좀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워딩으로 그냥 뭐 짜잘한 거라도 본인이 봤을 때.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냥 또 욕한다. 이재명 대통령 좋아한다더니 또 욕한다. 이 정도? 그렇게 눈여겨 안 봐가지고 중요한 이게 워딩들이. 디스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그랬던 게 네. 전당대회 평가를 했는데 평가하면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정철배 쪽이 잘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원과 국민이 진짜 황금 비율의 선택을 했다. 막 이러면서 뭐 40 몇 프로. 40 몇 프로를 주면서 뭐 대통령의 리더십도 살리고 뭐 그 반대파도 같이 살렸다. 뭐 승자도 패자도 없는 뭐 위대한 결과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듣는데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병글에서 동의가 잘안 포장하는 되는, 느낌? 그러니까 동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석이었다고 생각해요. 평론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뭐 오전에 그 여당 의원들이나 이런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줄줄이. 예. 근데 또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또 뭐 평론가가 평론을 한 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어디 방송 나가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아. 우리 한민수 최고위원님 SBS 나와서 네, 너무 뭐 편들고 싶은 거 알겠는데 너무 투명해요 일단은. 그쵸. 박 기자님은 원내에서 뭐 좀 반응이 어때요? 의원들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불쾌하죠. 특히 뭐 이런 워딩까지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의원이 하신 말씀이면 뭐. 네, 뭐 일단은 뭐 그냥 관종 얘기 신경 안 써. 이 정도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변절한 지식인이 더 무섭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지식인에 비유하셨어요. 앞잡이? 이게 막 어용 지식인 뭐 이런. 훌륭했던 지식인들이 변절해가지고 조선 청년들을 막 태평양 전장 보내고 했던 거 아니냐. 징집하고 진짜 뭐. 불쾌했었나 보다. 그래서 변절한 지식인이 더 무섭다. 그렇게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하면은 그냥 정치를 하시든지.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네. 그렇게 이제 불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근데 역치값이 제가 보니까 한계 체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예. 처음에 매부쇼 나왔을 때는 우리도 막 엄청 그랬는데. 뭐 유시민이 등장한다. 맞아요.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자주 나오세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단어의 수위는 좀 세지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뭐 왜냐면 안 먹히니까 그냥 기사도 안 쓰고. 제가 국힘 저번에 이제 국힘 취재하다가 민주당으로 출입하게 됐는데 국힘에서 약간 홍준표 같은 스탠스인가 싶더라고요. 그 밖에 나가가지고 막 당을 향해서 조지는 거잖아요. 연탄가스 바퀴벌레. 네. 점점 막 워딩 세지고 약간 비슷한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유 작가님 우리 사실은 저도 뭐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저희 세대, 맞아요. 박 기자님 좀 더 어리고 우리 세대의 그 지성계 아이돌 아니니까. 예, 그럼요. 네, 책도 많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바로 윗선배가 아버지가 유시민 이어가지고 유수진이야? 네, 스타였어요. 친했어요? 안 언니랑? 친했죠. 안 친했어요? 약간 그분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언니인데 이제 성격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뭔가 있었는데
안 친했어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고. 어. 근데 그냥 이렇게 그럼 학교에서 유명했겠네요. 네, 멀리서 그냥 대단한 사람의 딸 이렇게 생각했죠. 용인외고 네. 유명하죠. 그 학교에서도 유명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다 이거. 그치. 네. 왜냐면 학생들이 다 네. 아빠 책 읽고 있으니까. 그렇죠. 막 저도 책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유시민 작가 책. 네, 유시민의 딸과 같은 학교 다닌다. 이것도 이제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 거의 기자들은 대부분 그럼요. 비판적 지식인의 표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할 소리 하고. 유 작가의 책을 안 사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청춘의 독서, 국가란 맞아요, 무엇인가, 맞아요. 호흡을제 민주주의. 맞아요. 똑같은 네. 책이 막 두세 권씩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샀는데 친구들이 그걸 또 선물로 줘. 와.